안녕하세요.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동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의 핵 폐기물을 오염수죠. 그거를 바다에다가 무단 방류를 함으로써 지구촌 전체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한미일 준군사 동맹을 각그 수반의 대통령들이 모여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 나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합하여 100도 안 되는 이 대통령들이 모여갖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어떤 준유사 군사동맹을 맺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군사동맹을 맺는 그 과정 속에서 미 국방부가 일본해라고 명명을 함으로써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갖고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토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일본해에 대한 시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토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영토 문제에 개입했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어떻는가, 세 번째로는 동해라고 하는 지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의의가 뭔가, 마지막으로 우리 동해에 있는 독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한국과 일본의 관계 속에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그 포클랜드 전쟁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토에는 늘 미국이 개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본이 말하는 한일 합방, 우리가 말하는 병탄의 문제죠. 일본이 우리를 무단으로 이렇게 병탄을 하게 된 것은, 병탄 1910년도에 병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자꾸 우리가 36년간 일제로부터 압제로부터 이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데, 실제 저희는 40년을 받았습니다. 1905년도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애교권을 뺏겼는데, 애교권을 뺏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주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나라를 뺏긴 겁니다, 이미. 그러면 1905년도에 우리가 나라를 뺏길 때 직접적으로 일본이 우리의 애교권을 뺏어갔지만, 이 모든 것들은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바로 지금의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보는 시각과 일치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일 간의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뭐 일본 정부죠. 뭐 일본 국민들을 미워할 이유는 없는데, 일본 정부는 무지무지하게 미워하는데, 그나마 일본 정부에서 저희가 배워야 될 게 있다면은 그네들의 애교 전략입니다. 그네 애교는 우리가 균세 애교라고 하죠. 우리처럼 4대 애교에 집중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걸쳐 갖고 균세 애교를 하는데, 을사늑약이 일어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을사늑약이 일어난 부분을 자세히 한번 짚어보면은요, 먼저 하루아침에 을사늑약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을사늑약을 위해서 미국은 1905년도 7월 29일 날에 미국과 가스라 탭트 밀약을 맺습니다. 이 가스라 탭트 밀약은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스라라고 하는 일본의 총리하고 탭트라고 하는 미국의 사성 장군하고 맺은 조약이 밀약인데요. 밀약은 뭡니까? 살짝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다니까, 미국은 우리하고 조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어갖고 서로 간에 지켜준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일본과 또 이런 조약을 맺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맺을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밀약을 맺었던 겁니다. 이 내용은 뭐 너무나 간단하죠. 미국이 필리핀을 먹겠다. 거기에서 일본이 항해를 하는데 열어주고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는다. 단 일본이 한반도를 점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눈 감아주고 인정해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에 한 달 뒤에 영국하고 제2차 영일 동맹을 일본을 맺게 되는데,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국이 아시아에 와서 인도를 점령하고 식민 지배를 하는데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대신에 이 일본이 한반도를 점하는 데 있어서 영국이 그걸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한 달 뒤에 러일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이 러일 전쟁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포스머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다가 일본하고 러시아를 불러놓고 포스머스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약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약의 내용도 뭐 결론은 일본이 한반도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을 해서 점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그걸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게 포스모스 조약입니다. 이 포스모스 조약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를 해갖고 만들어진 조약입니다. 이런 세 개의 조약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를 자기네 편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두 달 뒤에 1905년도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을 맺어서 애교권을 박탈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5년 뒤에 1910년도 8월 29일 날에 병탄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국권이 상실되고 식민 지배 상태로 들어가는데 일본의 대륙 진출 일본은 마당을 확보하고 이게 세계 제2차 대전의 장이 만들어져서 일본이 대륙 진출의 꿈을 이루게 된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반도에 일본이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영향을 미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한일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뭐 이 한마디만 보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 거예요. 여러분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아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일본을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Our most importan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한국은 동북아의 안정과 관계에 있는 하나의 주요한 파트너다. 그러니까 가장 주요한 동맹국가 이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an important partner 이렇게 규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고 한국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버락 오바마 뭐라 그랬죠? 한미동맹을 리치핀이라고 합니다. 이건 핵심국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리치핀. 그런데 미일 동맹은 코너스톤 이렇게 합니다.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것도 주춧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본은 주춧돌이고 한국은 단순한 우방의 핵심국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붕괴 시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진주를 하는데 허용을 한 장본인이죠. 일본의 또 다른 침술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독도의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어느 편을 들을까요? 틀림없이 이쪽에 그 일본 편을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다면은 일본 미일 동맹은 코너스톤입니다. 한미 동맹은 리치핀이고요. 우리는 너무나 미국을 짝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동맹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자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한미동맹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잘 지켜나가고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잘 갖고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코너스톤, 주춧돌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유사 군사 동맹을 맺는 데 있어서 거기에 지도를 일본해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거기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국내 여론이 워낙 들끓고 이게 일본해가 말이 되느냐, 동해라고 병행표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여론을 알고 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일본해다. 결국은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리치핀이라고 하는 핵심국은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동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알고 있나니까 동해를 한국의 동쪽에 있는 바다로 인식하고 있다. 아닙니다. 한국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해가 아니고 대륙의 동쪽이 있습니다. 대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기 프랑스서부터 블라디보스톡 우리 한반도까지를 하나의 대륙입니다. 이 대륙의 끝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동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이쪽에 지리학자들이 지도를 만듭니다. 지도를 만들 때 뭐라고 해요? 메르 오리엔탈. 메르 오리엔탈. 그게 한국의 동쪽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메르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륙의 가장 동쪽에 있는 바다라고 하기 때문에 동해 메르 오리엔탈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자꾸 동해 병행 표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가 다음에 한번 이 문제만 갖고 집중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그 지도를 전부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동해보다는 한국해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지명은 어떻게 해 지명은 어떻게 결론 짓는 게 원칙이라니까 각 나라가 있으면 나라의 우측에 있는 바다는 그 나라의 지명을 씁니다. 즉 동쪽은 우리가 지도로 봤을 때 한국의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바다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해로 쓰는 게 맞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도를 유럽에 있는 고지도를 전부 보면은 80% 아니 한 70, 이 동해하고 한국해 관계는 한 80%가 한국해로 되어 있고 한 20%가 그걸로 돼 있죠. 동해로 돼 있죠. 전체 지도를 분석해 보면은 일본해가 한 15%가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동해 아님 한국해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본해로 돼 있는 것은 19세기, 20세기 이후의 지도에 대부분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본해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 동해나 한국해보다 훨씬 늦게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1923년도에 IHO라고 합니다. 영어로 IHO. 그러니까 국제수로협회입니다. 그때 국제수로협회가 열리는데 1923년도면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강제 점령을 당해갖고 식민지배에 있던 상태예요. 우리 한국 대표단은 이태리에서 열렸는데 참석을 못합니다. 일본이 그냥 일본해로 단독 명기로 제안을 해갖고 그때부터 지금 2023년부터 지금까지 일본해로 됐는데 이게 우리가 그 이후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9차 IHO 국제회의인가 여기서 해갖고 너무 이 한일 간의 문제가 복잡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쓰지 말고 고유 번호로 쓰자 이렇게 해갖고 지금 고유 인식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도에는 이제 이 배가 다닐 때는 고유 인식 번호를 갖고 하는데 실제 지도에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지도에는 명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지도부터 역사적으로 충분히 Sea of Korea, 메르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국의 인식은 아까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미국해로 그가 지명한다 이렇게 돼갖고 우리 전 국민을 화를 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얘기로 포클랜드 전쟁의 교훈을 얘기할게요. 미국이 일본해라고 하면은 일본해에 있는 섬은 독도가 아니고 잘못하면 뭐가 되죠? 다케시마가 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그걸 뭘로 인식하죠? 일본해 속에 있는 다케시마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해 속에 독도가 아니고 일본해 속에 다케시마.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내가 포클랜드 전쟁을 한번 얘기해 줄게요. 포클랜드 전쟁은 원래대로 하면은 그 1833년도부터 영국령입니다. 국제법적으로 영국 땅이에요. 그 포클랜드 대에서 1816년에 에스파냐 스페인으로부터 아르헨티나가 독립을 하는데요. 독립을 할 때 그때에 이 사람들이 무식해 놓으니까 영국령인데도 불구하고 스페인령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 스페인령의 이 포클랜드를 스페인이 물러가면서 자기네한테 영유권도 함께 승계한 걸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전 국민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모든 사람들은 이 포클랜드가 우리 땅인데 영국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를 한국이 지금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고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계속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있고 그렇게 인식한다면 50년, 100년 뒤에는 걔네들이 의원이 되고 뭐가 되겠어요? 총리가 되겠죠. 걔네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걔네 머릿속에는 일본의 속에 있는 다케시마가 우리 영토인데 한국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국지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독도는 한일 간의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국지전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과연 미국은 최종적으로 한 나라 편을 들어야 된다면 어느 나라 편을 들까요? 리치핀의 나라를 들까요? 코르스톤의 나라를 들까요? 당연히 미국 외교의 전반적인 중심축을 본다면 일본이 우리보다는 더 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미국의 시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미국 정부가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동맹이고 가장 뭐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런 착각은 오늘 이 순간부터 버리고요.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코너스톤인 일본이 우리보다 더 중시 여긴다. 그랬을 때 국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일본 편을 들 거 너무나 뻔하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차립시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이제 한미일 준군사동맹이든 유사군사동맹이든 그건 안 됩니다. 일본 자위대가 우리 한반도에 올라오는 일은 어떤 경우도 없어야 되고 우리가 자위대의 군사 지휘를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의 자존과 자립과 자주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외교는 균세 외교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강 그래서 균세와 자강론으로 우리가 무장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